3기 신도시 투기 의혹 공직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부동산 투기 문제가 전국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이번 의혹에 대한 조사 방법을 두고 여야 간 수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한상희 가천대학교 부교수, 김우석 국민대 개건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박영선 후보가 민주당에 특검을 하는 걸 제안을 했고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특검으로 하자 이렇게 제안했잖아요. 네. 일단 특검을 제안한 이유는 뭘까요? 지금 검찰 수사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네.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법으로 그런 거죠? 법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검찰 수사를 자꾸 얘기하는 거는 글쎄요, 시간 끌기일까요? 모르겠는데. 네. 근데 어쨌든 그 대통령부터 이 서울시장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 이 자체가 또 큰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정면 돌파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여전히 이제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사실 해봤자 지금 정부에게 법을 어기라는 얘기밖에 지금 안 되잖아요. 그러면 검찰 수사를 받을 수는 없으니까 그럼 특검으로 하자. 근데 이렇게 특검으로 하자 그랬을 때는 이제 시간 끌기다 뭐 이렇게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지금 조사 대상이 7만 명이래요. 7만 명이라면 이건 검찰이 하든 누가 하든 상당히 시간이 좀 걸려요. 예. 그 기초 조사만 하더라도 저는 그 기초 조사하는 시간에 특검을 빠르게 구성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예. 어쨌든 그런 위기감의 표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국민의힘은 특검을 받을 수 없다, 검사가 수사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 걸까요? 지금은 말씀하신 걸로 따지면 그 법 때문에 지금 검사가 바로 투입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 자꾸 하시는데 네. 사실은 그게 말이 됩니까? 검찰에서 못하면 특검도 못하는 거죠. 지금 검찰하고 수사권 조정이라고 하는 게 수사권과 공소권을 분리잖아요. 예. 지금 특검 같은 경우에 수사권, 공소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법 취지에 맞냐고요. 지금은 6대 범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 것 6대 같은데. 범죄에 대해 예. 말씀하시는 아니, 겁니다. 그거는 사실은 6대 범죄라고 해도 정부에서 시행령 바꾸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아니 이 중차된 시기에 이 미중유해 사건에 예. 모든 밀란들이 그 땅에서 나왔어요. 역사적으로 봐가지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 중차된 시기에 그 이거를 국민들이 울분을 어떻게든지 해소를 시켜줘야 하는데 예. 시행령 하나 때문에 그런다고요? 게다가 그것을 거꾸로 얘기가 특검을 공소권 수사권이 다 있는 특검에게 또 한다고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 끌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차피 예. 특검을 구성하는데도 상당히 걸리고 수사를 시작하면은 뭐 이미 선거가 끝난 뒤니까 그런 것을 노린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야당에서는 예. 지금 어차피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하는데 아니 그럴 것 같으면은 왜 계속 지난번에 사실은 압수수색이 일주일 만에 벌어져가지고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검찰에서는 그럼 땅에서부터 전산 기록부터 해가지고 하면은 훨씬 쉽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여당에서는 전수조사하겠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계속 늘리고 있어요. 그게 시간 끌기가 아니고 뭡니까? 그런 걸 보면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건 진실을 파헤치기보다는 계속 시간 끌려고 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다고 하면 이런 거는 계속 끌려가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진짜 우리 여권에 정말 진심으로 충고를 해드리는 거는 네. 이런 경우에는요. 어찌됐든 많이 투여해가지고 수사 성과를 계속 많이 내는 수밖에 없어요. 예. 국민들은 왜 불만이 하냐면 사건 자체도 그렇지만 여권에서 왜 적극적으로 안 하느냐는 거예요. 정부에서 왜 책임지는 거를 안 하고 사과도 안 하고 그 적극적으로 수사를 안 하느냐. 이게 불만이거든요. 그래서 예. 대통령께서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모든 역량을 다 들여가지고 수사를 하게 하고 하면 국민은 일단은 안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다른 이슈를 옮길 수 있어요. 그런데 여권에서 이걸 하나도 안 하고 계속 누르고만 있으니까 계속 재생산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슈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선거 공학적으로 말이 되는 건가? 선거 캠페인에서 말이 되는 건가? 안타까울 뿐입니다. 예. 반론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모든 걸 그 선거 때문에 생각하면은 좀 안 된다고 봐요. 그 지금 검찰 개혁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4년 가까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 성과가 6대 범죄를 제외하고는
경찰이 수사한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거를 지금 와서 다시 뭐 시행령을 바꿔서 흔든다? 특검은 법입니다. 특검법은 특별한 상황에 적용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특검의 수사 조항에 이걸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 특검을 하자는 거고요. 저는 특검을 하는 것이 왜 시간 끌기나 설정에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오히려 제3자에게 맡기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 검찰은 야당 편이라는 얘기를 듣고 경찰은 또 뭐 여당 편이라는 이런 서로 오해를 얘기를 듣고 있잖아요. 이럴 때야말로 좀 특검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여기에 대해서는 네.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데 예. 경찰로 하면 그대로 가면 되죠. 왜 뜬금없이 특검을 얘기하느냐고요. 특검은 사실은 정치적인 민감한 경우에 정치적 중립을 하기 위해서 국회에 보장한 권한이에요. 그 예. 보장한 권한의 주체는 야당이 되는 거죠. 정치적 중립은 야당에서 주장해야 하는 거니까. 그런데 여당에서 뜬금없이 특검을 얘기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그 절차를 그 일정 정도 시간이 걸리니까 그렇게 미루려고 하는 거라고 하는 건 합리적인 판단이에요. 게다가 지금 특검을 제안한 사람이 박영선 후보예요. 네. 여당 내 의원이 아니에요. 청와대도 아니고 여당 내 의원도 아니고 박영선 후보가 있단 말이에요. 박영선 후보는 일단은 이번 선거의 가장 큰 당사자입니다. 선거의 당사자가 이렇게 제안하는 게 선거하고 관련이 없다고요? 그렇게 해놓고서 후보가 제안하고 당에서 바로 받았어요. 그러면 후보를 도와주는 거잖아요. 결국은 선거 이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특검은 안 되고 검사 투입만이 지금 가장 적절한 조치라고 보시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이 부분은 경찰도 사실은 굉장히 그 전문성의 한계가 있어요. 결국은 전문성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건 2,200명의 검사들입니다. 2,200명의 검사를 놀려놓고 한 명 파견하고 그것도 조사부에서 해놓고 검사를 무력화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결국 특검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 검찰을 배제하는 거잖아요. 예. 실질적으로 능력이 있는 검찰과 감사원을 제외해놓고 지금 계속 지난주에 발표한 것도 맹탕 발표 아닙니까? 시민단체에서 13명 한 거 플러스 7명이라고 하는 게 그 많은 인원이 투여돼가지고 말이 돼요? 이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왜 제대로 안 하느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국민들이 원하는 검찰에다 주고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책임을 물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검찰에서 부족하면은 정부에서 엄밀하게 너 검찰들 이런 거 한계가 있지 않느냐라고 그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검경수사권 조정의 증거가 예. 되는 거. 왜 그거를 원천 배제해놓고 스스로 그거를 얽매이냐고요. 예.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자칫 들으면 경찰의 수사 능력을 조금 약간 좀 폄하하는 그런 듯한 느낌이 있을 수도 있어서 반론 듣고 저는 김 다음 교수님 넘어가겠습니다. 말씀에 동의해요. 예. 사실은 국수본이 수사하면 되는 겁니다. 네. 국수본이 수사하면 되는 거고 대통령도 국수본에다가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고 맡겼잖아요. 근데 자꾸 야당에서는 국수본을 못 믿겠다. 검찰에 맡겨라. 라고 하니까 그러면 특검을 가자라고가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이게 예. 지금 앞뒤가 좀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칙적으로는 국수본이 하고 검찰이 그 국수본 수사 결과를 가지고 기소를 하거나 보완수를 하는 게 맞아요. 예. 저는 그 원칙대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자꾸 검찰을 자꾸 얘기를 한다면 특검으로 가자 그럼.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법을 지키자는 겁니다. 예. 주체는 여기까지 할까요? 예. 네. 이렇게 LH 사태 두 분의 치열한 토론만큼이나 전국의 핵으로 부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4.7 재보궐선거에 또 이번 사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한데요.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영향 크게 미치죠. 지금 벌써부터 선거 전체의 의제가 정책 의제가 아니라 부동산 의제가 되어버렸어요. 네. 이 LH 사태가 우선 큰 영향을 미친 것이고 이런 어쨌든 공기업의 부정부패 사건이기 때문에 이건 정부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네. 불리하게 작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나비 효과가 되는 것 같은데요. 불리하게 작용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여당 후보가 막 수사를 하자고 나오고 또 야당 후보들은 앞으로 단일화가 좀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영향을 또 받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오세훈 후보가 상승세가 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또 영향은 큽니다. 영향 크고 여당에 불리합니다. 예. 그거는 뭐 기본이고요. 다만 이 앞으로 이 수사 결과 또 전수조사의 공방이 있지 않습니까? 전수조사 하자. 예. 형님 뭐 여당 먼저 해라.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 국회의원 300명 정도. 예, 이게 뭐 추리 소설에 보면은 감추는 자가 범인이듯이
이거는 조사 안 받겠다고 하는 자가 또 범인이거든요. 예. 투기꾼이라 뭐 이런 개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앞으로 한 1, 2주간 어떻게 전개되는가 아주 다이나믹할 것 같아요. 예. 네. 한마디 안 하시겠습니까? 해야죠.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그 재보선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핵폭탄급입니다. 예. 사실은 24번 그 계속 공급 수요 대책만 했는데 25번째 공급 대책으로 1년도 안 남기고 공급 대책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이게 주체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권에서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단순히 이번 재보궐선거의 명운이 아니라 예. 실질적으로 이 정권이 성공한 정권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르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 이게 대충 넘어가면은 내년 대선 진짜 힘들어집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내년 대선 때도 이런 논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초기에부터 온 힘을 다해가지고 그 상황을 파악을 해야죠. 그걸 안 하고 계속 물타기하고 또 다른 대안 뭐 이렇게 제도 얘기하고 상황도 모르는데 제도 얘기하고 이래가지고 앞뒤가 안 맞는 걸 하니까 국민들이 이거 뭔가 있구나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 두 분이 공통점은 당연히 엄정한 수사는 다 동의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이사 부동산 대책에 대한 입법 과정까지는 변창흠 장관 거기까지는 해결하고 사회를 받아준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3기 신도시 계획에 차질이 없이 진행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렇게 주체 문제를 말씀하시니까 LH가 포함되어 있는 그 주체가 좀 중지를 하고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걸까요? 이미 차질은 생겼어요. 예. 이런 큰 공급 대책은 장관이 입안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는 조직을 꾸리고 조직을 계속 다그쳐가면서 가야 이제 속도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국토부가 일이 손에 잡히겠습니까? LH가 손에 잡히겠습니까? 예. 차질은 생겼어요. 차질은 생겼고 차질 없이 하겠다는 건 의지일 뿐이죠. 사실은 네. 의지일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공급 대책 자체가 어떤 국토부가 혼자 만들어낸 게 아니고 네.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빠른 시간 내에 그 수습을 하고 예. 이 공급 대책이 지금 부동산 가격 앙등이라는 큰 현상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건 지금 피할 수는 없어요. 예. 따라서 이제 공무원들은 방향과 의지가 확고하면 합니다. 우리나라 공무원들 만만치 않아요. 네. 그래서 이게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계속 의지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한 3월 달 내에 좀 일정 정도 좀 안정이 되면 네. 바로 강하게 더 추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까지 큰 차질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사 부동산 대책과 3기 신도시 추진은 계속 계획대로 가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인데요. 가는 게 좋겠죠. 네. 그런데 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동력이 떨어졌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해가지고 24번, 25번째 1년 남겨놓고 했는데 부동산 정책은 다 잘 아시다시피 3, 4년이 걸려요. 작게 봐도. 네. 그런데 1년 앞두고 첫 삽 뜨기 전에 정말 핵심적인 LH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고 장관은 그걸 총지휘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 라인이 불신을 하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정도 되면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가지고 이거는 방향을 잡는 거 괜찮아요. 방향을 잡았는데 구체적으로 입지나 이런 부분들은 제로 베이스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는 게 낫지 않나. 물론 기존에 있던 분들의 그 불만들도 있죠. 이런 거 어떻게 처리하면서 새롭게 해나갈까. 사실 이런 경우는 예전부터 굉장히 그런 그 예상되는 땅들이었어요. 네네. 그게 시간의 문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삽을 뜰 때 하고 그 전하고 가격 차이가 워낙 크니까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걸 감안해 가지고 속도 조절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리고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실질적인 사퇴 시점과 관련해서도 사실상 시한부 유임인데요. 어떤 시점, 어느 시점이 좀 적절하다고 보시는지요? 말씀하신 대로 이 제도 어쨌든 이 추진을 방향을 잡고 의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는 그 기본 프레임을 만들고 나가야 돼요. 예. 그 다음 사람이 와서 다시 처음부터 만들면 안 되고요. 또 그 다음 사람이 와서
이게 문제가 일단락되지 않으면 그 다음 사람 이 문제를 또 해결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사임을 한다라는 메시지는 나갔고 그건 책임을 진 거거든요. 거의 일단락이 된 거고 그래서 우선은 그 빠른 시간 내에 뭐 1, 2주 안에 될 거는 아니다라고 예. 보고요. 두 번째는 후임자를 뽑는데 사실 민정에서 후임자를 하고 검증하는데 최소한 2, 3주가 걸려요. 2주 이상 걸립니다. 그리고 선거 너무 서둘러서 갑자기 그 전에 해임을 해버리면 네. 사임이 나가버리면 선거 중에 청문회를 해야 되잖아요. 아, 예, 예. 뭐 이런 정치적인 문제들도 있고 또 실행적인 문제들도 있고 해서 저는 4월 7일 보선 끝난 다음에 네. 4월 중하순이나 되어야 사임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요거 생각합니다. 하나 여쭤보고 재보선 얘기로 넘어가 보죠. 이게 그 아까 잠깐 나온 얘기인데요. 민주당에서 여야 의원 모두 300명을 전수조사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잖아요. 근데 김종인 위원장은 한번 해보지 뭐까지는 갔는데 다시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먼저 하고 다 조사하고 우리는 나중에 스스로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 왜 같이 하자는 거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아니 이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네. 사실은 지금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웬만을 해야 해요.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네. 이거를 물타기 하려고 국회에다가 이게 아, 돌을 물타기다. 던진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걸 확 들어가 버리면은 논점이 흐려지고 실질적인 현황 파악이 안 돼요. 예를 들자고 하면은 LH부터 시작해가지고 부동산 정책을 실질적으로 하던 청와대에서부터 LH까지 다 하고 국토위원회나 이런 데를 먼저 하고 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걸 결정 권한 있는 사람들을 먼저 하자. 그건 나쁘지 않아요. 네. 그런데 의원 다 하자? 이건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이거 계속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사고는 그 상식적이지 않고 뭐 이렇게 시행하는 것도 비상적적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거고 실제로 예.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에 뭐가 무서워서 얘기하는데 그것도 예의가 안 야당에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대상도 아닌데. 정당에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대상도 네네. 아닌데. 자기들이 두려워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선 뒤집어 씌우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참 문제. 그러니까 국민들이 아, 뭔가 숨기고 싶은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고 이럴 경우에는 그냥 탁 털고 모든 걸 다 하자. 빨리 하자라고 해가지고 가장 효율적이고 능력 있는 사람한테 맡겨가지고 상황을 파악하는 거에 집중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약간 개념이 다른데 네. 한국의 부동산 문제가 이 투기 문제가요. 실제로 경제 이득 문제도 있지만 이 박탈감 문제가 굉장히 커요. 박탈감 근데 사회 지도층이 지금 이랬다. 그리고 정보를 가진 자가 이게 반칙의 예. 문제거든요. 네. 저는 국회의원뿐만이 아니라 지금 후보 나오신 분들 대선 주자들도 다 자원해야 한다고 봐요. 그 3,400명 더, 7만 명 하는데 3,400명 더 한다고 해서 뭐 그렇게 방해를 받겠습니까? 예. 우선순위의 문제죠. 이거는 이게 몇백 명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 인력이 바뀌는 거예요. 예, 예. 그런 면에 있어서 이거는 야당에서는 그 당연히 불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런 왜 논란을 만드느냐는 말이죠. 국회 차원에서 이렇게 신고 받고 하면 시간이 좀 걸릴 거 아닙니까? 나중에라도 얼마나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김종인 위원장이 한번 해보지 뭐 했다가 바로 또 말이 바뀌니까 왜 그랬을까 궁금해졌어요. 김종인 위원장은 뭐 우리가 나쁠 게 뭐 있냐 그랬는데 전략적으로 봤을 때 네네.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이거는 뭔가 다른 뭐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꾸는 건데 이걸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예. 네, 이 야권 단일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와 오세훈 후보 측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12일 뭐 고성이 오갔다라는 얘기도 들리고요. 이렇게 야권 단일화 이렇게 늦어지는 배경 먼저 여쭙겠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고요. 아니 근데 사실은 끝까지 그 밀당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단일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자기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그 할 수도 있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됐든지 마지막 순간 땡 하기 전까지 삿바싸움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할 때까지 예. 끝까지 설문이 이렇게 완성이 되고 네. 시행 전까지 서로 삿바싸움을 하는 건 당연한 건데 이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진실성이 없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제가 보기엔 맞지 않고 만약에 여기에서 누군가 물러선다라고 하면은 역사적인
죄인이 됩니다. 물러설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둘 중에. 그러니까 지금- 아니 파토를 낸다라고 하면은 예. 이걸 파토를 해가지고 독자 출마를 하겠다라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정치적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밀당을 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격하는 건 어떻게 보면 바라지 않는 사람들의 얘기인 거고 예.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끝까지 이렇게 긴장감을 유지했을 때 결과가 굉장히 좀 아름다운 단일화가 될 것인가? 크게 아름다운 건 무리했고 효과가 큰 효과가 큰 단일화가 될 수 있다. 예. 물론 아름다워야죠. 예. 그런데 뭐 그거는 우리가 바라기에는 너무 먼 거고 네네. 어찌됐든 단일화가 중요한 거니까 단일화 되고 나가지고 다른 얘기하는 건 우리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 있어서 이런 긴장감이 단일화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 지금 오세훈, 안철수 후보의 판세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참 안타까워요. 안철수 후보가 예. 처음에 그렇게 했을 때 입당 얘기를 하면 돼요. 음. 그러면은 일대 다가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안철수 후보가 훨씬 유리해져요. 그런데 계속 자기 작은 영역을 지키고 자기 지명도가 높은데 예. 세가 약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진영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투표할 때는 개인이 아니라 진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 지난번에도 한번 당해놓고 지금도 저러는 걸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은 아직도 안 할 것 같은데요? 예? 후보 만약에 된다면 2번으로 한다는 얘기는 아직도 없던데. 아니 합당을 해야죠. 예. 2번은 자기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정당법상 한 당이 제1야당이 돼야지 2번을 가는 합당해야 거죠. 된다. 예, 그래서 예. 합당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고 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절차 밟으면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해가지고 막 분위기가 좋다가 지금 완전 추월해가지고 거의 어떤 요사를 역전하는 오세훈 후보가 그런 것까지 나온 와중에 네. 이런 상황에서 계속 고집부를 부리면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영선 후보는 김진애 후보와 TV 토론도 하고 이제 단일화가 17일에 정해지는 거잖아요. 잘 되고 있습니다. 소통이요? 단일화가 어렵다는 건 네. 두 사람이 비등비등할 때 얘기입니다. 예. 사실은 여기는 박영선 후보와 김진애 후보의 지지율 차이는 좀 너무 크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는 민주당 쪽 후보들은 그냥 별로 관심도 없어 사람들이 스무스하게 가서 17일 날 어느 날 보니까 김진애 의원이 현 의원이죠. 의원이 그냥 후보를 사퇴했다. 이런 단신 하나 나고 말 겁니다. 그럼 하나만 더 분석해 주시면 조금 여쭤봤던 것 중에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지금 흐름대로 보면 판세는 어떻게 분석하세요? 박빙이죠. 사실 네. 박빙이고 지금 여론조사 문구 갖고 싸우는 이유가 있어요. 예. 사실은 적합도와 경쟁력은 보니까 3, 4%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네. 경쟁력으로 했을 때는 안철수 후보가 2% 정도 이기고 예. 적합도로 했을 때 또 오세훈 후보가 2% 정도 이기는 것 같아요. 이게 서로 양보하기 굉장히 어렵죠. 저는 단일화도 일종의 경쟁이에요. 예. 끝까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게 맞고 네. 다만 안철수 후보랑 단일화하는 사람은 청심환을 좀 먹을 필요가 있긴 합니다. 항상.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차기 대권 지지율 계속해서 발표가 됐는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 높은 지지율 현상, 여야 모두 복잡한 속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현상이 계속해서 이어질지 아니면 찻잔 속 태풍에 그칠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우선 신천자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굉장히 높은 건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좀 오히려 국민의힘이 좀 안타까워요. 한국 유권자 지형을 보면 예. 민주당이 합치면 한 42가 45가 나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보수 진영이죠. 35에서 40 정도가 나와요. 그거는 이제 바뀌질 않아요. 예.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이 나와서 바로 25, 막 30 나올 수 있는 거는 네. 그만큼 저쪽에 국민의힘 쪽 가져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거든요. 여기는 이재명 지사가 28% 나오면은 예. 이낙연 대표가 한 11, 12가 나오잖아요. 이게 나눠 갖는 건데 네. 따라서 이 상황이 국민의힘 쪽에서 좀 유의미한 후보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하나가 문제가 되고요. 두 네. 번째는 대통령이라는 거는 단순히 안티로는 안 됩니다. 예. 자기의 내용과 비전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윤석열
전 총장은 그런 걸 얘기할 상황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이것이 들어가면은 저는 뭐 한 4개월, 5개월 정도 봅니다. 네. 국민의힘 입장도 좀 복잡해 보이는데 어떻게 아니 보십니까? 윤석열 그 개인은 자기 개인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네. 지금은 기회이자 위기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인의 색깔을 보이고 심판받을 기회가 없었으니까 어떻게 자체 발광인가를 보여줘야 하는 건데 예. 지금 안타까운 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이번 재보선에 진다라고 하면 윤석열 같은 분이 들어오시겠어요? 그런 면에서 이번 재보선은 현 정권에도 굉장히 결정적인 그거지만 이번 그 야당에서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거는 지면은 안 되는 거예요. 윤석열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다음 차기가 윤석열 대통령이 되든 딴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 이번 재보선 끝나고 윤석열 향방에 따라서 국민의힘의 존립 그 에너지라고 하는 게 판명되기 때문에 예. 이번에 재보선은 사활을 걸고 해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예. 네. 한상익 가천대학교 부교수 그리고 김우석 국민대 개건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